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치평론가 김모 씨는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 과정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전격 임명된 점, 현충원 참배나 임명장 수여식 등 통상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의 과거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좌익단체들이 총동원돼 대중을 선동해 정권을 무너뜨린 사변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시민 이모 씨는 공영방송을 책임질 사람들이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니 걱정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거치며 한국방송, YTN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가 이뤄졌고 이번에 MBC까지 손을 뻗치며 3대 공영방송 장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언론학과 교수 박모 씨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방송 장악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만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변호사는 방통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면 헌재가 이를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탄핵 인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라며 이진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방송계의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정치학과 김모 교수는 언론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공영방송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시험대에 오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UN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 서한을 보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다 알-라시프 차석 대표가 보낸 이 서한은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명을 앞두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UN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특정 국가의 인권기구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국의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권 전문성과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존중의식을 갖춘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5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일부 후보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는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언론 자유와 관련된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MBC와 KBS의 이사 선임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임된 이사들 중 일부는 과거 언론 탄압에 관여했거나 특정 정파에 편향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이번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인권 및 언론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김모 씨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현 정부의 인권 및 언론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침식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야당에서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인권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여전히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제사회와 국내 시민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현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 명령을 피해 도주한 사건부터 시작해 최근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까지 이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대전 MBC 사장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 명령을 피해 사장실 비상구로 도망쳤습니다. 특조위 조사관들이 경찰과 함께 사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행적을 알 수 없었던 이 위원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발견됐습니다. 대전 MBC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도주당의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에서 6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회사 돈으로 호텔까지 이용했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임명 직후부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로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입니다. 정치평론가 김모 씨는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위법한 방통위 운영과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등을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북한의 우물풍선에 빗대서 우물탄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야당의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이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단 하루 만에 방통위원장이 어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냐며 탄핵안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지난 2달 동안 발의한 탄핵안만 7건이라며 이딴 탄핵안 발의가 북한의 우물풍선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의 우물풍선을 보냉모가 야당이 우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이어 야당의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진숙 후보자가 이번엔 자진 사퇴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이 같은 결심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와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방송사법에 이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5만원 지원법은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아우성이 거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